안녕하세요. 네,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돌배 작가님을 모시고 쪼르 시절 스토리 대공개 2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스터디룸에 찾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돌배 작가님을 모셔서 정말 좋은 곳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가. 아니, 이 공간은 좋은데 제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하게 뭔가를 공작을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셔서 네, 제가 비디오 다 찍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어디 가서 저 제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각설하고, 돌배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의 이유에 처음 출연해 주셨어요. 워낙에 제가 돌배 작가님께 뭔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작가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되게 의지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또 재미의 이유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여러분 돌배 작가님 어떤 작가님이신지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데뷔와 동시에 오늘의 우리만화상까지 수상하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다 하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뭐야 사기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룡선녀전과 지금은 또 율리를 시즌 1까지 마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돌배 작가님은 이런 식의 정말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정체성을 저는 돌배 작가님은 확립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제 스타일이랄까? 작품 분위기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돌배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는 그런 독자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런 내용이 보고 싶을 때 작가님의 작품을 클릭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따뜻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스토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신 분도 혼자서 지망생 시절에 혹은 더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스토리를 많이 망해봤나.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림도 얼마나 많이 망해봤나도 있지만 뭐 연출법도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좀 변했다. 등등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옛날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렸던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긴 한데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왜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오늘 보는데 가져오긴 했는데 보여드릴 건데 교수님이 이제 뭐 그때 시절 제가 어떻게 스토리를 썼나, 그림을 그렸나 이런 거 좀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욕망을 그대로 스토리에 반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되게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소공녀. 네, 약간 소공녀 스타일. 그리고 막 부모님도 막 귀족이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알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귀족 제도가 없으니까 뭐 그건 없고 뭐 어쨌든 그런 좀 사랑받는 여자애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때 시절 작품 내내 그걸 반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동경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스토리 보면 막 음악하는 뭐 귀족집 딸로도 나오고 어떤 스토리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빌려와서 뭐 그 에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와 막 연애 썸 타는 이런 것도 막 그리고 그랬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린 시절에 동경하던 그런 내 모습을 투영한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내가 동경하던 어떤 모습이 진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좀 지금은 창피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했던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창작의 첫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네, 동경을 투영하는 거. 오. 우와. 제가 그랬어요. 네. 되게 멋진 말씀을 갑자기 툭 해주셨어요. 동경을 투영하는 게 창작의 첫 걸음이다. 오. 근데 멋있네요. 저도 네, 초등학교 때 네. 이모한테 제가 습작한 것을 들킨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부끄러워. 당시에 예, 너무 그 부끄러운 게 강렬하게 기억에 네네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림을 그렸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때 그렸던 만화가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네. 친구에 관련된 만화인데 네, 뭐 어디서 본 거 있어서 뭐 첫째, 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거 첫째, 피겨스케이팅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뭔데요, 그게?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너무 창피하게 얘가 네. 머리를 막 풀어 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야를 가리면 안 되지 않냐? 오, 그럴듯하다. 첫째 단정해야 된다 말이야. 괜찮다. 아니, 그 당시의 나이가 생각할 만한 네, 그쵸. 거네요. 그래서 이게 그리면서도 생각이 나요. 네. 이게 피겨스케이트하고 관계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그러니까 그걸 네. 들켰을 때 너무 창피했던 기억. 네, 그쵸. 근데 아마도 저는 그 당시에 네. 네, 스포츠 방송에서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너무 그 모습이 멋졌던 것 같아요. 멋있죠. 네, 근데, 예쁘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음. 내 만화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나오게 해야지 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똑같으네요. 네. 근데 작가님하고 저하고 네. 다른 거는 작가님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네, 되게 많이 그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리셨던 거예요?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그림 그렸어요. 진짜요? 네, 몰래,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때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렸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학교 수업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난 만화 그려야 되는데 빨리 나의 동경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수학 시간에 이렇게 몰래 그리다 들키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그렸고 집에 가서도 그렸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독서실 간다고 엄마가 독서실 끊어주면 독서실 가서 계속 그리고 이랬죠. 와,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일탈의 도구로서 만화가 네. 사용이 됐네요. 저는 현실 도피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게임도 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었는데 좀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만화로 도피했던 거죠. 만화 속에서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살고 막 좋은 환경이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채널은 아니지만 네.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웹툰스쿨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 뵀었는데 네네. 작가님하고 비슷한 유년 시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갖고 싶은 거,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해소를 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많이 보내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그걸 체계화시켜서 네. 작가가 되신 분들, 네. 네, 꽤 많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끝없이 내면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을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거를 그냥 만화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본인을 위로하는 네. 방식이나 네, 그렇죠. 네, 본인이 스스로 뭔가 힐링하는 방식을 그렇게 네. 찾으셨군요. 맞아요. 힐링 됐어요, 되게. 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어도 그냥 만화 그리면 저는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언어였던 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화가 없으면 저는 그때 안 됐어요. 만화가 진짜 꼭 필요하고 지금은 만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만화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됐나 좀 싶을 정도로 너무 되게 절실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네요. 네. 저는 작가님께서 네. 작품을 만드실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그냥 만화의 체계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림을 그리다가 감각적으로 익힌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네. 체계화시키려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가님은 훨씬 더 네. 많은 양을 어린 시절에 그리셨다고 엄청 생각되니까 그렸어요. 네. 거기서 체득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렸던 것이 저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뿌리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 거기서부터 그냥 영양분을 먹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안 그렸으면 저는 만화가 못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기도 하면서 네. 작가님의 그 근간이 되게 궁금해져요. 저는 그런 메일 가끔 받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메일이 와서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만화만 그린다. 근데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줄 거냐. 혹은 이제 학생이 나한테 이메일을 와서 자기는 뭐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동일 인물은 아닌데 그런 메일이 많이 와요.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도 중요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때 있는 감수성, 그때밖에 못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거를 그려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해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때 표현을 안 하면 나중에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어쨌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그림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너무 중요한 시기고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지만 그때 정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중학교. 맞아요. 빠르면 이제 초등학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코너가 지금 어른이 된 지망생들한테도 좋지만 이제 청소년 지망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네. 너무 생각지도 못한 감동 포인트가 막 벌써부터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게 만화가 아니더라도 표현해내는 연습을 해야 맞아요. 나중에 또 그게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작가님 글도 어린 시절에 막 동화도 쓰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만화로 선회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만화가 저한테 더 쉽고, 왜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려면 글은 굉장히 장황해지는데 만화는 그냥 한 컷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 근데 글로는 뭐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해야 되는데 만화는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저는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왜냐면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닌데 저만 갖고 있을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만화 그림이면은 저는 됐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사발 그렸죠. 배우지도 않고 그냥 그냥 다른 만화 보고 이렇게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저는 작가님 그림 되게 잘 그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네, 많이 그리니까 또 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계기가 있었나요? 그림을 내가 내 스타일대로 막 그리다가 좀 더 잘 그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된 계기? 제가 생각나는 게 유치원 때 7살 때 크리스마스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친구가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창의적으로. 저는 막 클리셰 때려박은 산타 할아버지 7살에 양말 그리고. 근데 양말 그리고 어디서 본 것만 막 그리는데 걔는 막 나무를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해가지고 7살이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림이라는 게 재능이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어디서 본 것만 그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때 재능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냥 그림은 좋아하니까 제가 계속 그리긴 했는데 저는 7살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잘 그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린 시절에요? 어린 시절에, 예. 그런 친구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더 잘 그리는 더 친구가? 잘 그리는 친구.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 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계속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계속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반에서 한두 명쯤은 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제가 만약에 뭐 8반이었으면 8반에 저, 7반에 누구. 맞아. 그래서 항상 누가 잘 그린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리니까 늘잖아요. 따라 그리기도 하니까 어떤 뭐 이키다리 요코를 담기도 하고 또 뭐 이미라 작가님의 그림을 좀 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면은 좀 잘 그렸네? 라는 말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반에 7반에 그림 그리는 애가 보러 와요.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그림 그리고 나도 그림 그리니까 비교를 하면 내가 조금 잘 그리는 것 같으면 뿌듯하고
걔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 집에 가면은 또 막 연습하고 그렇게 저는 대학교 때까지 했고 대학교 때부터는 그림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미대를 갔으니까. 네. 그 미대 네. 가시기 전에도 미술학원을 그래도 다니신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묘 했었어요. 아, 나 소묘. 네. 네. 아그리파. 근데 못했어요, 되게. 그때 미술학원 선생님이 저희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맨날 맞았는데. 그쵸. 학원에서 왜 때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때린다고 잘 그리는 게 아닌데. 왜냐면은 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선생님이 저를 때리면서 했던 말이 야,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잘 그리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때려. 열심히 했단 말이잖아요. 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못 그렸어요. 아, 그거 너무 네. 슬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무 어린 시절에 상처네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작가님 참 잘 자라셨는데. 아니, 그런 말을 듣고 그게 내면화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저는 근데 그때 체벌이 익숙해져서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말이 저는 칭찬처럼 들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구나. 슬프다. 슬퍼요. 저도 미술학원 네. 다녔는데 저는 네. 저희 동네에서는 네. 체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근데- 대구 네, 저기 네. 지방에서 다녀가지고.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말씀도 전에 한번 들었을 때 네. 체벌을 해요? 왜요? 엄청 예, 많았어요. 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기겁하죠 지금. 맞아요. 들으면.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그리파를 그린 네. 경험이 저도 있지만 네. 아그리파를 잘 그리는 것과 네. 만화를 잘 그리는 것과는 다르죠. 굉장히 천지 차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중간에 뭔가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라고 했을 때 미술학원을 빼놓으신 이유도 약간 납득이 되네요. 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만화랑은 전혀 다른 그쵸, 거니까. 그쵸. 네, 맞아요. 네. 대학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크로키, 아, 인체 크로키. 네, 그건 네. 정말로 도움이 됐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날고 긴다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네. 그 동기 중 한 명이 한경철 작가라고 경찰 작가가 네.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잘 그렸거든요. 동기셨군요. 네네네. 네. 봤는데 와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린 걸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아그리파 그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크로키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진짜 조배 별로예요. 작가님의 대학교 시절의 크로키. 네. 한경철 작가님의 맞다. 크로키를 보면서 비교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진짜 못 그렸어요. 이건가? 이거 됐다. 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1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1학년 때. 1학기. 이거 선 보세요, 선. 근데. 뭔지 알겠죠? 네. 이 고뇌하면서 그리는 막 흔적. 근데 되게 귀엽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막 네. 이걸 보여주시면 네네네네. 막 못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작가님의 그림은 되게 네. 선이 따뜻하네요. 아니, 진짜요? 그리고 이게 선으로만 그려지는데 양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굉장히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게 경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네. 나쁘진 않네. 입체감이 네. 느껴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네. 다리를 보면 네.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네, 맞아요. 그쵸? 설명을 해보려고. 논리적으로 네. 이 뒤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렸던 그런 흔적도 보이고. 네. 네. 그 전에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했던 거는 그냥 얼굴만 잘 파는 거. 그쵸. 머리카락만 네, 잘 그럼요. 팔고 네. 그 장신구 그리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인체 대생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 처음 치곤 잘했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처음인데 네. 열심히 하면서 재미를 느꼈다는 건 네. 그것도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미를 느낄 때에는 내가 잘해야지만 재미를 느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막 날고 기는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네. 난 왜 이것밖에 못해? 재미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밌으셨군요. 네, 재밌었어요. 느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못 그리다가 어느 순간 다리 선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날에는 뭐 등선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를 못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조금만 잘 그리게 되면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초심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그때가 2000년도였으니까 나이상. 나온다. 20년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만화도 그리고 이제 저는 작품을 하면서 계속 원고를 그리고 하니까 그림이 조금씩 늘게 돼서 지금은 저도 제가 그림은 좀 자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색채 감각도 어느 정도 저만의 색채가 있게 되고 인체도 많이 늘었고 어쨌든 저는 지금 그림이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그려야 돼 라는 게 있으니까.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우리 스쿨 학생들이 왜 네.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신감 없죠. 없을까? 맞아요. 근데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저도 그거래요. 맞아요. 저도 크로키 모임 가서 하잖아요.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작가님의 어린 시절 막 창작했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훌쩍훌쩍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네. 오늘 스토리를 좀 더 네네네. 중심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진짜 내가 네. 아까는 처음에는 이런 유의 스타일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 뭐 소공녀나 동경의 대상,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비밀 가족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해주셨는데 와 진짜 이건 내가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망한 스토리 이렇게까지 만들어봤다.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그린 만화가 있는데 어머 우와 장난 아니죠? 대작 300회짜리 뭐 대작인가요? 갖고 오셨어요? 와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와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젠가 남아있으면 이렇게나 많아요? 와 쌤 진짜 대단하세요. 이게 잠시만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보세요. 내 안의 홍수. 이게 제가 제본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너무 실로 귀여워. 바늘로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서 송곳으로 뚫어서 레안의 홍수. 내 안의 홍수 네. 장난.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아니요 되게 잘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주셔야죠. 어머 너무 너무 웃겨. 잘했다. 이거. 어머 되게 잘하셨어요. 이거 중학교. 이거 보면은 보세요. 장난 아니다. 우와. 그러니까 컷이 옛날 순정 만화 네. 그 컷이에요. 아르미아는 내 딸들 같기도 맞아. 하고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눈은 이슬비잖아요. 맞아. 네, 작가님. 네. 너무너무 잘 그리셔서 저는 지망생 분들이 뭐야 저럴 줄 알았어. 쪼렙 시절이 아니잖아 라고 한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엄청 후하시네요. 아니에요 진짜. 네. 그래서 칸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일정한 주인공도 있었고 네. 몇 권까지 만드셨다고요? 8권인가? 그래서 8권. 네. 와 진짜 대하 서사시를 네. 그리셨군요. 그게 2막 중간 2막 첫 장면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냐면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있고 그리스에 살고 어떤 숲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의 신 에로스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썸을 타. 그렇지 썸 타야죠. 로맨스는 네. 원래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신은 야 내가 신이야. 내가 누군 낸데. 줄 알아? 내가 낸데. 내가 낸데. 그리고 이제 꼬마 애는 너무 당돌하게 막 티격태격하고 이제 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막 신들이 다 있는 거 아폴론도 있고 뭐 데메테르도 있고 그래서 막 그들의만의 세상이 있고 인간들의 세상이 있는데 그 신들의 왕 제우스가 어느 날 인간 세계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자. 와 그거 되게 신화 고증을 잘하셨는데요. 그걸 따라했죠. 그 신화에 나오는 그 홍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홍수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제 바다를 이제 역류시켜라. 어. 그러니까 비를 계속 내리고 바다를 역류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에로스가 얘를 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싹 네. 트는군요. 여기까지가 8권, 8권짜리 스토리고요. 왜냐면 중간에 어. 얘네들 과거도 막 나오고 에로스가 예전에 푸시케라는 어. 인간 여자애를 그쵸, 사랑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신화에서는 푸시케가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제 스토리에서는 그냥 걔가 죽어요. 늙어서. 늙어서. 신은 계속 영생하는데. 그쵸. 그때 에로스가 이제 난 인간이랑 사랑 안 해. 어머, 너무 멋지다. 그래요? 네, 아니, 네. 에로스가 그렇게 사랑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저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만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와, 쌤. 아니, 작가님, 어떻게 그렇게 개연성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중학생 때부터 네네네네. 고등학생 때까지 쓰셨는데 네. 그런 이유를 되게 명확하게 잡아두셨네요. 그 중학생들이 생각 외로 잘 써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중학생 디스하신 네, 겁니까? 네. 중학생 모두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네네. 스토리 공부도 안 했고 아, 이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네. 만들어져라는 걸 몰랐는데도 아, 캐릭터의 뒷사연들을 마련을 해주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서 얘를 그쵸. 밀어내는 거야. 라는 네네네네. 걸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그 만화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화를 보니까 캐릭터에는 사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조금 느껴진 거죠. 그때 90년대, 80년대, 90년대 만화들은 엄청 비극적이었어요. 맞아, 비극적이고 맞아요. 죽고 막 맞아. 사랑에 못 살고 맞아. 그런 스토리가 많아서인지 저도 그렇게 따라한 거죠. 음. 그래서 뭐 개연성이랄까? 그냥 신화를 읽으면서 그냥 막 상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와, 저 너무 소름 끼치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분만은 더 쪼렙 시절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쪼렙 시절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진짜 저 감동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망한 스토리라고 생각한 이유가 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야기는 3막의 결말까지 나야 완결이 그렇죠. 나는데 네. 2막 첫 단계까지밖에 내가 못 갔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도 몰랐고 네네네. 그리고 그 앞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워낙에 많이 봤고 그쵸. 순정 만화를 많이 봤으니까 그 네. 짬바에서 나왔던 네. 그런 바이브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네. 이게 충분히 쪼렙 시절의 스토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네, 그래요. 그때는 본 것 많아가지고 뭔가 막 넣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냥 다른 거 그려야지 하고 다른 거 그린 거죠. 그래서 좀 아마추어였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캐릭터를 만들고 누가 나를 와가지고 막 썸을 하고 싶어. 이런 뭐 그런 넣고 막 그랬던 거죠. 거기서 그냥 끝인 거죠. 네, 그보다 더 쪼렙 시절은 7살 때 쓴 너무 옛날로 내려가셨다. 그 산막구조가 명확한 작품이긴 했는데 A4 한 장짜리 작품이었는데 그 영웅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데 지구 멸망을 시키려고 왔는데 7살 때 그때는 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주인공이 얘를 방구로 7살 닮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갖가지 다양한 방구를 써서 얘를 없앤다 우와! 이런 거였거든요. 산막이네. 네. 무엇으로 네, 맞아요.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네. 오. 그게 야. 진정한 쪼렙 시절 스토리입니다. 와, 근데 진짜 계속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 했다라고 말씀을 그쵸. 하셔서 겸손하신 것 같지만 근데 그 정도의 퀄리티로
저는 막 그 제본한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쵸. 그건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와, 이분이 생각보다 되게 진지하게 어린 시절에 진짜 만화를 많이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네요. 전 만화 그리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저는 이 스토리를 망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론을 못 지었으니까, 네. 완성을 못 지었으니까. 그러면 혹시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완성을 짓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계속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한 5페이지만 그린 것도 있고 1페이지만 그린 것도 있고 연습작 한 권만 그린 것도 있고 한데 완결을 한 번도 못 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완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사실. 시작은 되게 재밌는데 저는 시작은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면 빨리 이거 그려야지 해서 시작만 1화만 엄청 그린 거예요. 근데 완결까지 가려면 더 내공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공부도 그때 공부한 것도 없고 스토리에 대해서 어쨌든 그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결을 한 번도 못 냈어요. 근데 그 완결에 대해서 내공이 부족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 내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그죠. 게 필요해야, 어떤 게 있어야지만 결론을 완결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2막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1막은 재밌는데 작가 입장에서 2막을 꾸려가는 게 지루하다. 네, 지루하고 어려워요. 생각할 것도 많고 맞아요, 어려워요. 네, 개연성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저것 등장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완결까지 가야 되는데 지루함을 못 참아서 그 완결을 내려면 정말 꾸역꾸역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만뒀던 거죠. 지루하니까. 근데 단 한 권짜리, 그러니까 네네. 단편으로 완결을 지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단편을 한 번도 못 그려봤어요. 이상하게. 그쵸. 완결로 가려면은 단편이라도 최소한 했어야 됐는데 제가 떠올리는 거는 다 장편 서사 드라마고 장엄한 거 하고 싶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때 다 그게 네, 대하 그렇죠. 서사시의 장편 서사시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단편을 맞아. 안 봤던 것 같아요. 많이 없었어요. 네. 네. 단편을 봤다면 저도 단편을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샌프란시스코 화랑간을 처음 완결을 내본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완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한 번도 완결을 내보지 못했는데 과연 낼 수 있을까?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샌프란도 자연스럽게 엄청 장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극 1장부터 8장까지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그리면 한 5년, 10년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쳐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폭 쳐내고 완결이 목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목표대로 중간에 좀 시간을 휙 건너뛰고 8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3막을 마무리 짓자 해서 하다 보니까 완결이 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자신감을 줬고 나는 완결을 할 수 있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완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이전까지도 데뷔작 이전까지도 네. 완결을 내보신 적은 없었어요. 없다. 네. 그리고 완결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큰 숙제였다. 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에서 네. 그 지루한 2막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완결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제가 이미 데뷔를 하고 있었고 매주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책임감이 네. 있었고 이거 펑크 내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만 네. 2막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 만들어야 그리고 네. 또 3막에서 결말이 난다. 그렇죠. 그 전에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싫으면은 그만두면 그쵸. 되는 거니까 계속 그만두고. 근데 이 작품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될 독자들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 네. 양세준 작가님께서는 네네. 결말에 이르려면 주인공이 희생이나 결단을 해야지만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완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뭔가 이렇게 깊은 각성을 한 어떤 그 부분이 네. 있으셨는데 작가님도 혹시 샌프란시스코 화랑간의 완결을 지어보고 나셔서 결말까지 가려면 이게 필요했구나라고 느끼신 게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가는 옴니버스 형식이었고 약간 일기 쓰듯이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투영해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활툰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주인공이 희생해야 되거나 뭐 큰 그쵸, 클라이막스가 그쵸.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마지막에 어쨌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요게 결말이다.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여줘야겠다. 그런 게 네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대로 잘 결말이 난 것 같아요. 작품의 네. 특성상, 장르의 특성상 네. 어떤 각성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뭐 세계를 구해야 된다는 뭐 그런 뭐 주변의 그렇죠.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생각한 건 이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네.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보여줘야지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셨고 네.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니까 결말에 이르더라. 네, 맞아요. 그 주인공이 각성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또 약간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자아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작품이 너무 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 과정과 제가 작가로서 한번 탈피를 하고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완결을 내고 저도 성장을 했고 주인공도 성장을 한 것처럼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데뷔작 전까지 나는 완결을 못 냈다. 네. 그리고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든 또 결말이 지어지는데 네. 거기서 가장 또 중요했던 거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보여주면 결말이 얼추 나겠다라는 네. 식의 이렇게 모호하지만 그래도 그려진 어떤 이미지가 있었기에 그래서 결말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건 되게 힘도 되고 많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룡선녀전을 완결을 지을 때도 예전만큼 완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영역으로는 계룡선녀전은 이제 자전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결말을 낼 수 있을까 조금 좀 고민이 됐는데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든 이막을 꾸역꾸역 한 다음에 주인공의 변화를 보여주고 처음과는 달라졌지만 더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게 뭐 하니까 그것도 그럭저럭 결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이렇게 붙어지는 거죠. 결말에 대해서. 작품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작법을 배웠다기보다는 작품을 하시면서 배우신 케이스일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만화에 대해서는 저는 영화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화 쪽으로는 작법서 같은 거를 좀 배웠는데 만화는 제가 그냥 그리면서 만화를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영화 작법서를 통해서 스토리를 배운 것과 네네.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엄청 많이 됐어요. 그 영화 쪽은 기초가 되게 탄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작법서도 많고 1막, 2막, 3막 맞아요. 이것도 다 영화 연극? 영화 연극. 연극에서 나온 영화 그쵸, 작품 네. 네. 그 영화는 그 뭐 120분이랄까 180분이랄까 이게 명확하게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틀이 있는 반면 되게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작법을 배우면서 대학교 때랑 대학원 때 배우면서 이거를 만화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용시키니까 꽤 뭐 잘 되는 것 같고 적용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역시나 학생들한테 작법을 가르쳐야 하니,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뭐든 다 응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만화 작법에 대한 것들은 스토리에만 한정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출, 뭐 작화, 그리고 만화의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이런 것들은 많지만 스토리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작법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작법서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영화 작법서를 보다 보면, 그리고 영화 연출에 관련된 또 작법서를 보다 보면 되게 많이 통한다라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음. 역사가 오래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학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것들이 잘 된 것들을 영향을 막 받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작법을 배우셨지만 그래도 만화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었다. 네. 네. 그렇죠.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기 전보다는 네. 확실히 그런 감각이 더 확신으로 바뀌셨나요? 네, 배우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렸던 거죠. 근데 음. 배우고 나서는 그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고 저는 그전에는 막 풀숲을 헤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길이 있었고 저는 그 길로 어쨌든 가고 있었다는 확신 그게 있어서 되게 안심이 됐고 네, 그냥 누가 같이 저랑 이렇게 걸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법서나 뭐 이런 그런 도움, 방법론 같은 것들이. 네. 작가님,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지금 작법서가 어쨌든 배우고 나니까 네. 좀 든든하고 안심이 네네네. 되고 같은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네네네. 안심이었다 하셨는데 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만화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을 창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대요. 어려워졌대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작가님 네.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오. 저는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된 경우라서 그러네요. 그 학생은 왜 그럴까? 아마도 네.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네. 뭔가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건가? 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학생이 한 가지 작법서, 한 가지 방법만 배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한 가지 방법을 보고 내 방법이 그 방법과 같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작법서도 다양하고 방법론도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다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멀리서 보는 시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되고 꼭 이 사람이 말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배우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삐그덕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그럴수록 조금 더 다양한 작법서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맞아요. 제가 네. 크로키를 처음 이거 네. 크로키를 처음 배웠을 때도 선생님이 굵게 선을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손이 되게 짧은 선을 많이 쓰셨어요. 지글지글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굵게 확 하게 되면은 너무 망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크로키가 어려워졌는데 근데 그 선생님 말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다양하게 크로키를 배우고 이제 나도 그 선생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그림을 보기도 하고 여러 크로키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 말도 맞고 이제 뭐 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근본적인 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여러 가지 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도 들리네요. 작법서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양한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네. 의견도 들어볼 필요도 있다. 네. 저는 다양성이 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네.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도움이 되는 말씀을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아마 학생들도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잠잠해졌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망생 분들도 나도 지금 완결을 내지 못하고 1화에서 머물렀던 1화만 몇 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것도 과정이려니 나도 언젠가는 완결을 낼 수 있을 거다. 근데 완결을 내려면 주인공의 변화가 핵심 키였던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작가님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더 보여주실 잠깐만요. 또래 시절의 작품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네.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네. 어디까지 보여드려야 되는지. 뭐 작가님이 가능하신 것만? 네. 제가 이거 뭐예요? H.O.T 강타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린 강타 대박! 1999년 되게 닮았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잘 그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장우혁 좀 그려줘 이러면서 맞아. 맞아요. 그랬던 경험이 저도 네.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포토샵 배우고 그때 이거 엄청 웃기죠. 되게 귀여워요. 장난 아니죠?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불꽃 요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제가 뭐 기능 같은 걸 배운 거예요. 이거 뒤에 리플이라고 해야 되나? 노이즈 같은 걸 막 배워서 그때 출력을 한 거예요. 99년도에. 이걸 다 갖고 계시다니. 그러니까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시다. 어쨌든 이런 걸 막 그렸습니다. 네. 이건 또 뭔가요? 잠깐만요. 네. 이거 너무 웃기다. 제가 스크린톤을 네. 드디어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샀어요. 네. 언젠가요? 시내까지 가가지고 언제였더라?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스크린톤을 사서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야, 또 얼마나 대작을 보여주실지. 네. 너무 웃기다. 진짜 보여드리기 어렵다. 원래 근데 그런 거 보려고 이 코너가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안 되겠다. 과감하게 보여주세요. 자, 네. 이거 보세요. 이 뒤에 너무 재밌어요. 샤머니즘. 어쨌든 이때는 제가 SF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샤머니즘의 딸이라니. 근데 샤머니즘의 별이에요. 그렇군요. 네. 샤머니즘의 별. 근데 네. 샤머니즘이란 단어를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때는 좀 스케일이 큰 거를 뭐 별들과의 전쟁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초능력. 맞아. 초능력 꼭 있었어야 돼.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영토 싸움. 맞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 같은 거 하잖아요. 다 대사로 해요. 누가 싸웠다. 참패했다. 전쟁 씬은 못 그리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 앞에 있는 이 스케치북은 꽤 네. 공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요거. 이건 뭐지? 잠깐 뭐였지? 이거 크로키. 이거는 제가 웃기죠.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졸업 작품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씬 같은 거 크레파스로 그렸습니다. 와, 재밌어요, 이것도.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림이요? 네네. 네. 이거는 배경. 그 애니메이션은 배경. 네. 크레파스로.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하시네요. 이게 이상한데? 네. 이상하죠? 어쨌든 이런 거를 대학교 때 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그쵸? 학과 그래서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원화를 그리셨던 거군요. 맞아요. 그럼 이걸로 막 움직임을 주셨던 거예요? 이 네. 원화로? 네, 이걸로 포토샵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해서 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에 그 만화학과를 들어가고 나서 포토샵을 처음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네네네. 근데 그때 배웠을 때 너무 신이 나서 뭘 해봤냐면 스크린톤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네. 비싸니까 점을 몇 개 찍어갖고 패턴에 넣고 괜찮다. 네, 디지털 스크린톤을 만들어서 막 그거를 제가 만든 뭐라고 해야 되죠? 원고를 네. 스캔을 받아서 포토샵에 띄워서 걔를 이렇게 더 씌워서 막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도호 교수님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그 기발하다. 당시에 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보러 왔던 그런 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때쯤 포토샵 배우죠. 네네네. 그때 배워서 되게 신이 났었던 기억. 근데 저도 역시나 그때 과제를 굉장히 많이 만화로 했지만 네. 완성을 했던 적은 거의 없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창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서 그러셨어요? 창작의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의 일부분도 뭐 완결을 못 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미 시작은 했다는 건데 네.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화와 내러티브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쵸. 그때는 근데 저도 역시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 그때 피겨 그리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저거를 그려보고 싶어 네, 라는 네, 네, 생각으로 그냥 만화를 많이 봤으니까 막 네. 말풍선도 넣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대학교 이후로는 그때도 저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이런 걸 만들어봤는데 안 되고 저런 걸 만들어봤는데 결론이 안 나고 뭐 자꾸 공문을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뭘 그려야 될까? 나는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건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야 될까? 저는 그 작품 시작하기 전에 꼭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컨셉 아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작품에는 아까 거기 그 중학교 때 그렸던 그 작품은 그 뒤에 별들이 막 행성이랑 위성이 막 있고 총을 들고 주인공이 싸우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막 이상한 고글 같은 거 막 쓰고 별빛 속에처럼 별빛 속에처럼 맞아요. 그때 네. 그걸 봐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가 필요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작가님들이 네. 그런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면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로그라인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네. 좀 유형이 작가마다 여러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품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 각각 다르니까 네. 결국에는 본인이 답을 찾으셔야 하는데 네. 꽤나 어려운 지금 단계에 와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겠다. 어떡해. 네, 그쵸?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내가 이걸 그리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이런 모습이 보고 싶은데 해서 시작했던 과거의 경험을 조금 끌어와도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네. 좀 가볍게.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경험이 진짜 꼭 필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그리려면은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생계도 달려있고 한데 그때는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쵸. 돈도 안 주지만 그냥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때 많이 그려본 경험들이 나중에는 되게 작가로서 영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옛날 작품들 가지고 오셔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네. 옆에서 계속,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지. 제가 계속, 그거 보여주시지. 아니요, 너무 부끄러워요.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네. 작가님이 괜히 이렇게 막 상도 받으시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만드시는 게 아니다. 그 내공이 사실은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시지 못한 부분에서도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도 자기에게 자양분이 되는 그런 쌓여가는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가져왔나? 저는 사컷 만화를 그려보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다. 제가 완결을 못 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대학교 때 과제가 사컷 만화 그리기 과제가 있어서 매주 하나씩이요? 아니요, 여러 개씩. 몇 개였나? 그래서 전 매주 사컷 만화를 그러니까 매주 완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컷이 네 번째 컷이 완결이니까 그쵸. 그때 그렸던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아, 귀여워. 아니, 이게 뭐야?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조금만 긴장을 풀어줬더니 안 되겠군. 키티. 키티. 아껴도 모자랄 판에 물쓰 쓰고 있어. 요즘 내가 요즘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나? 미안해, 키티. 이렇게 달려가는 끝.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 전기밥솥 안에 난쟁이가 살고 있어서 밥이 되도록 불을 이렇게 지핀다는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난쟁이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좀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결이랄까 그 기승전결 이런 스토리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별거 아닌데 어떻게든 끝을 내는 네, 방법. 어쨌든 가볍게 시작을 해서 가볍게 끝내고 그 되게 만족감도 되게 크고 친구들이랑 돌려보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추천드리고 와, 저 과제로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네, 근데 진짜 네. 좋은 연습법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하니까 네. 이걸로 내가 데뷔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스터디 삼아 네. 이렇게 해보고 했다는데 의의를 둬서 어떻게든 얘기를 꺼내고 마무리 짓는 연습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는다. 자신감이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일주일에 이거를 한 10개 정도 그렸으니까 아니다. 하루에 1개 그렸나? 와. 이게 쌓이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시키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4컷만 네네. 네. 연습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것을 좀 가볍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완결을 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면 가볍게 우선 시작하는 방법으로 4컷 만화를 계속해서 한번 그려봐라. 네. 아, 근데 지금 또 느껴진 게 있네요. 네네. 쌤.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완결, 결말이라고 하면 되게 장대한 어떤 이미지, 느낌,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야 되고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보여주신 4컷 만화의 결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끝. 그냥 어쨌든 끝.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또 간편해지는, 네. 손쉬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네. 뭐든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네. 너무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연습에 방해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쪼랩 시절에는 쪼랩이다 라는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콘텐츠로 만나요.